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두 가지가 고용지표와 CPI입니다. 고용지표는 발표가 됐고 이제 CPI만 남았는데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내일 발표하는 CPI와 코어 CPI 결과에 따라서 1월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PI 발표 전과 후 대응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CPI가 몇 퍼센트가 나오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대응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CPI 발표 직후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CPI가 발표될 때마다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한 거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할 거고 영향력도 매우 커요. 작년을 기준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바로는 CPI가 발표된 직후 상방이든 하방이든 큰 움직임이 나오는데 CPI 발표 직후에 결정된 방향성이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진입 타이밍에 관계없이 바로 대응하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바로 직전 CPI 발표 때 깨졌어요. 이때입니다. 12월 13일에 CPI 발표 직후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쭉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예측치가 7.3%였는데 실제로 0.2%가 낮은 7.1%가 나오면서 결과로 봤을 때는 분명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저도 이 당시 과하게 낮게 나온 CPI 수치를 보고 롱으로 포지셔닝 했다가 그 바로 다음날 FOMC까지 보고 손절 후에 포지션 전환했습니다. 복귀를 해보니까 제가 놓쳤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의 CPI 발표 직후 움직임에 대한 트렌드만 생각했었고 당시 시장이 경기 침체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라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의 가파른 하락세가 경기 침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안일하게 생각하며 대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매매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해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거고 특히나 기술적인 관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CPI 발표 직후의 변동성과 CPI를 앞두고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CPI 예측치 한번 볼게요. CPI 예측치가 6.5%, 코어 CPI 예측치가 5.7%로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 이번 CPI 결과가 예측치인 6.5%에 부합하게 된다면 전월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2020년 5월 코로나 셧다운 이후 처음 발생하는 감소 흐름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하락 속도가 빨라요.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속도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하락폭이 얼마나 크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제가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린 이 라인에서 CPI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응 관점에서 이번 CPI와 코어 CPI 결과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둘 다 낮게 나오는 경우를 볼게요. CPI와 코어 CPI 결과가 예측치만큼 나오거나 혹은 그 이하가 나오면 저번 주 고용지표에서 확인한 임금 상승률 둔화와 함께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대와 함께 경기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반등의 추진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로 장기 추세에 도전하는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돌파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저의 경우 나스닥 선물 차트를 통해서 주요 저항 라인 돌파하는지 보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돌파한다면 롱으로, 돌파에 실패한다면 숏으로 포지셔닝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의 경우가 바로 돌파 실패해서 하락하는 후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발표하기 전에 저번처럼 커뮤니티 통해서 주요 맥점 잡아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둘 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시장은 실망감에 바로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전저점 수준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 대응 관점에서는 아까와는 반대로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숏으로 포지셔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경우 중에 가장 확률이 낮지만 CPI나 코어 CPI 중에 하나는 높게 나오고 하나는 낮게 나오는 애매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서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마 웬만하면 혼조세를 보일 거예요. 본장까지 기다렸다가 방향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물가의 하락을 경기 침체로 보는가 아니면 피봇으로 보는가에 대한 시장의 관점 차이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거예요. 그 관점이 분명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거고 수치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메이저의 판단에 맞춰서 흐름을 타는 것이 대응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응 관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장까지 지켜보고 내일 CPI 발표하기 전에 커뮤니티 통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PI 전과 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CPI 발표 전까지 최대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분할 매도를 통해 대부분 익절한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주가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작년 초부터 이어진 이 장기 하락 추세와 전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를 보시면
이런 하락 세기형 패턴이 보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세기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각수렴과 유사해요. 이렇게 뾰족해지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힘이 모아지면서 위든 아래든 시세가 크게 분출될 수 있는 패턴입니다. 특히나 이런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하락 세기형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이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조만간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도화선이 이번 CPI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세기형의 경우는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PI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